지금은 일부 수사권 조정이 됐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검찰청에 우리가 고소장을 제출을 하더라도 경찰서로 이송을 합니다.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고소장이라든가 고발장을 작성을 하는 거는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고 이런 피해 사실은 어떤 범죄에 해당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해 주세요, 이런 의사가 표시되어야 간결하게 처리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 최승현입니다. 자, 요즘 시민단체들이 누구를 고발한다, 피해자가 고소하겠다, 이런 말들 많이 들으시죠? 오늘은 고소, 고발, 차이점이 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고발의 차이점이 뭘까요? 고소는 범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나에게 가해를 한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를 담아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고소라고 합니다. 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목격자나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는 겁니다. 고소 절차는 고소장의 피해 내용, 일시, 장소, 피해를 입게 된 경위가 구체적으로 담긴 서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고소장 내용에 따라서 고소인으로서 먼저 조사를 받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을 조사를 하게 되고, 그 고소장에 적힌 내용이 실제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되고, 결국에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고발장도 결국에는 범죄 사실을 제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소장하고 비슷한 형태로 작성을 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고소장이라든가 고발장을 작성을 하는 거는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고 이런 피해 사실은 어떤 범죄에 해당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해 주세요, 이런 의사가 표시되어야 간결하게 처리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소대리 내지는 고발대리 이런 명목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변호인은 그 요건에 맞게 범죄 피해 사실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죄가 성립된다고 본다는 죄명, 이 죄에는 이 적용법조가 적용돼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형량까지 분석을 하셔서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작성하기 어렵다 그러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에 고소를 할 것인가 아니면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살짝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과거에는 수사권이라는 것이 검사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검찰청에 고소하던 경찰서에 고소를 하던 무관하였었습니다. 과거에는 검사가 고소장을 검토해보고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해야 될 만한 사건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했습니다. 아니면 이거는 수사 지휘를 해서 경찰에서 초동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송치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선다 2024 형제 몇 호 이런 식으로 검찰청 사건보로가 먼저 붙고 난 다음에 관할 경찰서로 지휘를 내려보냅니다. 아니면 검찰청 내의 수사과에 지휘를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초동 수사가 이루어지고 검사한테 이런 혐의로 조사를 했고 기소 의견 내지는 불기소 의견 이렇게 다시 지휘를 올려보내면 검사가 거기에 대해서 그 의견이 맞다 내지는 보완 수사를 해라, 이렇게 지휘를 다시 내려보내고 결국에는 검사가 다시 최종적으로 송치가 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처분을 하는 행태였는데, 지금은 일부 수사권 조정이 됐죠. 형사소송법이랑 검찰청법이 개정이 되면서 검찰청법에 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검찰청에 우리가 고소장을 제출을 하더라도 경찰서로 이송을 합니다. 지휘를 보내는 게 아니고 타관 이송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고소 이후에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경찰이 불송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찰이 송치를 했는데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억울할 수 있을 건데요. 경찰이 불송치할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기록이 전부 검사실로 이관이 되고요. 검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보완수사 지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검사가 직접 조사해서 내용을 보완한 다음에 다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무혐의 내지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가 가능합니다. 항고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거에 대해서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달라. 재판으로 치면 항소하고 비슷한 절차인데요. 항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검찰청 검사가 보기에도 무혐의가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항고 기각을 하게 되면 재항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검찰청에서 보게 될 거고요. 아니면 이 불기소 처분이 나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을 하면 헌법 소원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외의 절차로는 항고 기각이 됐을 때 법원에서 봐주세요. 난 이거는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재정신청 절차인데요. 고등법원에서 검토해서 이 사건은 기소하는 게 맞겠다고 하면 기소하라고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검사가 기소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기소할 사건이라도 의무적으로 기소하는 게 아니라 기소 유예도 할 수 있고, 검사의 재량에 달려있는 걸 기소 편의주의라고 하는데, 고등검찰청에서 재정신청에 따라서 기소 명령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의무적으로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의 경우에 고소기간이 제한이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는다면 그 기간 안에는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는데요. 고소기간이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친고죄인데요.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욕죄, 상대방에게 욕을 했다든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했다든가, 이런 죄들은 절대적 친고죄입니다. 누가 이 범죄를 저지르든 간에 그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절도죄나 사기죄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범죄를 저질러도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죠. 그렇지만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 사이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하겠다 하는 상대적 친고죄라고 하는데요. 절대적 친고죄나 상대적 친고죄나 전부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소나 고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까 수사기관에 조사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그냥 처벌받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고소 절차에 좀 미비점이 있어서 무혐의가 되거나 원하지 않는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 내지는 어떤 범죄 사실을 목도를 했다 하게 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 고발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최승현 변호사였습니다.